무릎 끝 대한민국 태백부대에 메디큐브 정구역에 FP콘 2급 발령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고 대원들은 순식간에 경계태세에 들어가죠. FP콘이 발령된 이유는 바로 VIP 환자가 메디킷으로 후송 중이다. 아랍계 VIP가 중동 평화조약으로 인해 강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지만 반대파들에겐 암살 1순위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르크를 지나던 중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장 근처에 있던 의료진 우리나라 태백부대 메디컬 팀에게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메디큐브 책임자 강모현은 미리 VIP의 병력 기록을 살펴보려 하는데 뭐냐 이게? 아 이렇게 다 가려놓고 뭘 보고 어쩌라는 거냐? 거의 모든 정보가 다 가려져 있었죠. VIP에게 메디컬 히스토리는 곧 약점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인 거고. 그 말인즉슨 Wait. This is a prescription from the president doctor. 현재 위급한 환자의 상태를 혈관 이완제를 왜? 이 환자 당뇨고 인슐린 부작용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뭐지? 복부백만?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렇기에 중대 책임자 대위 유시진은 무슨 상황입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더더욱 입이 바짝 마를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복강 뇌출혈이에요. 이 환자 뭔가 숨기는 게 더 있어. 일단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개복 수술합니다. 수술실 준비해주세요. 네. Hands up.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서 I can't let you operate on him. The president doctor will be here in an hour. VIP 경호원이 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Not even 20 minutes. VIP가 20분도 못 버티는 위중한 상태였음에도 그들은 총까지 겨누며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이유로 Only Arab doctors can operate on President Mubarak. 거부 의사를 밝히기 시작하죠. 언제 총성이 울릴지 모르는 이 폭풍 전야의 상황에서 I'm not trying to change the history here. But as soon as I take my hands off, he will die. 그에게 잘 들어. 지금 중냐 사냐가 문제가 아니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게 포인트야. 아랍 애들 하자는 대로 해줘. 그래서 환자 죽으면 그건 수술 안 한 의사 개인의 과실로 책임 돌리면 돼.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VIP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그 책임을 의사 강모현에게 떠넘기라는 지휘관의 명령이었죠. 명령이야.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무비 KBS 전설의 드라마 시리즈 태양의 후예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바쁜 의사였던 강모현과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박스에서? 빡센 군인이었던 유시진은 서로 첫눈에 반하고 썸을 타던 도중 어디 말씀이십니까? 우르크 태백부대. 시진의 우르크 파병과 더불어 드라마 국룰 엇갈리기 스킬을 시전하며 제가 기대한 만남은 아닌 것 같네요. 결국 이별을 하게 되죠. 작가가 모현도 우르크로 보내버리며 그냥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던 두 사람은 지나가는 중에 잠깐 부딪히나 봅니다. 다시 만나게 됩니다. 태백부대에 도착한 그녀를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바로 우르크의 아이들이었죠.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모현은 곧바로 인스타각을 잡아보는데 그때 한 아이가 고철 먹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거 찌지야! 찌지지! 그리고 워닝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걸로 보아 사뿐히 넘어가줄 확률. 이어서 이거 먹어. 초코바로 아이와 당근을 시도하자 모든 아이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쩔 줄 몰라하는 모현 앞에 다 줄 수 없으면 함부로 나와주면 안 됩니다. 시진이 나타나죠. 그렇게 안전구역 울타리도 맘대로 넘어오셨고 대인님도 넘어오셨잖아요. 반성의 기미도 없으시고 8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은 시작부터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갈게요. 그때 움직이지 마요. 갑자기 부른 공동경비고요. 방금 지뢰 밟았어요. 뭘 밟아요? 움직이지 말라고요. 거기. 진짜요? 그럼 어떡해요? 나 죽어요? 완전한 패닉에 빠진 그녀와는 달리 육사펌 군생활 15년째인데 지뢰 밟고 산 사람 못 봤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시진은 여유롭게 그지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해? 가까이 오지 말랬죠.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 욕한 겁니까? 방법 있어요? 밟대요. 내가 대신 밟을 테니까. 그런데 그때 그동안 태양의 후예를 사랑해주셔서 두 사람의 거리가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그제서야 시진은 잘 지냈어요? 하고 싶었던 마음속 말을 꺼내보죠. 뭐야? 하지만 시진의 기대와는 달리 뻥이었어요? 너 중도 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현은 그의 지나친 장난에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이에 시진은 이번에 장난기를 싹 빼고 사내음들하고만 있다 보니 장난이 지나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대로 사과를 하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송중기 턱선 직관 타임이 찾아오고 조국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 다시 재회한 소감을 다시 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전합니다. 반가워요. 다음날 여긴가? 아직 안 찔렀거든요. 모연의 귀여운 복수를 시작으로 태백부대의 일과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말에 삼겹살배 공 한번 차셔야죠. 그때 주변에서 엄청난 소음이 들려오죠. 뭐냐? 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해보자 사고 차량은 유엔 화물 탑차로 보인다. 유엔 차량이 전복된 상태. 이어서 생존자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으로 접근해보는데 다행히 생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매우 수상해 보였죠. 그리고 역시나 눈치 보던 도라에몽이 권총을 꺼내고 방심한 틈을 노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유엔 구호원 아닙니까? 보호요원은 총기 소지 금지야. 근데 총도 가졌고 외인 부대 문신도 있으면서 티셔츠 핏도 엉망인데 유엔이라고 우긴 애들은 대체 뭘까? 심지어 트렁크엔 엄청난 양의 밀매 무기를 유통 중이었습니다. 시진은 곧바로 놈을 지역 경찰에게 넘긴 뒤 선 조치 후 보고를 위해 본부에 들리는데 보고 받았는데 걔들 지네 동네 어디 문방구에서 딱총 파는 애들 아니야. 파국 중령에게 이곳의 거대한 밀매 세력에 대해 전해 듣게 되죠. 걔들은 겁도 없고 법도 없어. 심지어 같은 시각 You cannot pretend to be the UN to cross the border anymore. They know now and have even dispatched the Korean army. 지역 경찰은 거대 조직과 내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나 나나 파병기한 얼마 남았냐. 돌아가면 너도 진급이고 나도 진급이야. 피해갈 거는 피해가자는 얘기야. 알아들어? 여기 있습니다. 씩씩하게 대답하는 걸 보니 절대 안 피해갈 확률. 그런데 그때 모우루 중대에 긴급 전출 인원 한 명 있다. 서상사 말씀이십니까? 늘 함께하던 전우 서대영 상사에게 갑작스런 전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중위 윤명주는 2015년 5월 21일부로 우르크 태백부대 모우루 중대 의무대로 파견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단결. 특전사령관의 딸 윤명주가 기어이 가겠단 말이지 거길. 네. 가게 돼서 좋아 죽겠습니다. 자신의 연인 서상사를 쫓아 파견을 가자 네가 이럴수록 서대영이만 힘들어진다는 걸 알 텐데. 둘 사이를 반대하던 그녀의 아버지가 이번에도 또 제 파견 막으시면 중위 윤명주와 딸 윤명주 그 둘은 확실히 잃으실 겁니다.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강제로 전출시킨 것이었죠. 1년 전 넌 내 딸의 앞날을 걱정하네. 그래서 자네도 내 딸의 앞날을 배려해줬으면 하는데 방법은 자네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말이야. 이미 자신을 찾아와 딸과의 간접 이별 명령을 했던 특전사령관. 명령이십니까? 명령에 죽고서는 참 군인이었던 서대영은 굳이 그래야 한다면 그럴 생각이야. 그의 명령 이후 그녀를 애써 밀어내고 피해왔지만 윤중이가 이곳까지 따라오고야만 것이었습니다. 서상사 선물은 가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전부터 궁금했는데 명주랑 서상사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수년 전 그들의 첫 만남은 천리행군 때였죠. 그때 윤중이는 지원 나온 군의관이었습니다. 군장은 내가 맬 테니까 포기하면 내 손에 죽는다. 뒤떨어진 부대원들을 챙기며 지독하게 왔다 갔다를 반복 중인 서상사를 본 윤중이는 지금 3번째 다시 오는 거 맞지 말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투화 좀 벗어보십시오. 전후 사령도 좋고 중대 1등도 좋은데 지금 발 상태면 의가사 제대로 군복 벗는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만류하는데 서대영 중사님. 군복 벗을 때 벗더라도 지금은 1등 해야겠습니다. 뭔지 모를 1등에 대한 지독한 집념으로 계속해서 무리하는 것을 고수합니다. 꼭 1등 해야 하는 이유가 설마 휴가 나가 부여친 결혼식 깽판 치러 가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게 서상사는 1등을 하고야 말고 받아낸 휴가로 전 여친 결혼식에 가려는데 그때 윤중이가 그의 차에 같이 타죠. 무슨 일이십니까? 축하합니다. 부여친 결혼식 깽판 치러 가는 거. 근데 때마침 제가 비번입니다. 완전 다행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제 질문 어려웠습니까? 윤명주 중위님. 제 대답은 어렵습니까? 소중사 스타일로 깽판 쳐봐야 여자는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하지 절대 후회할 리 없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가시면 밤새 후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솔깃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점 찍어 나온 사회감이 백내 중대장으로 온답니다. 내 육사 선배라는데 유시진 중인가? 그 조건이라 함은 그 양반한테 나랑 사귄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페이크 남친. 유시진 중위가 싫습니까? 왜? 생긴 게 영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기생 오래비 같습니다. 이유가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연이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주 아버님이 점 찍은 사익감이 유대인님이란 말이에요? 네, 잡아요. 그래서 유대인님 입장은 어떤데요? 아마 강모현 빼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알 것 같은데 내 입장이 왜 궁금합니까? 뻥 찰 때는 언제고? 아무튼 두 사람은 화해 기념 첫 데이트를 떠나죠.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바람과 지리는 풍경을 지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우르크의 한 해변. 근데 이 배는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홀려서 아름다운 것에 홀리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홀려본 적 있어요? 갑자기 귀를 막고 싶어지는데 있죠. 알 텐데. 그렇게 청력을 상실해가던 중 그러고 보니 시진이 아직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녀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잘 지냈어요? 추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섹시합니까? 수술실에서. 하지만 모연은 나 여기 봉산이 사명감이니 좋은 뜻으로 온 거 아니에요. 8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어서 분명하게 나 이제 수술 안 해요. 수술 실력은 경력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금방 돌아갈 거고 돌아가면 다시 있던 자리로 올라가야 해서 아주 바빠요. 그와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랍 VIP가 메디큐브를 방문하는 인트로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게 포인트야. 환자 죽으면 그건 수술 안 한 의사 개인의 과실로 책임 돌리면 돼.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란 명령이 떨어진 상황. 우리 군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명령이야.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었지만 비겁한 명령에 유시진은 이 환자 살릴 수 있습니까? 네?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답해요. 항명과 동시에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살려요. 그녀를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든 대응 사격을 허가한다. Look, Captain, you better know exactly what you're doing. You do your job. The doctor will save our patient, and I will protect what I have to.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을 건 수술이 시작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군간 죽을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지고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기 시작합니다. 당장 의사 끌어내서 수술 중단시키고 VIP 아랍애들한테 넘기라고. 안 그럼 내가 가서 항명죄로 다 쏴버린다고! 그리고 수술의 결과는 혈압 안정되고 있어요. 대성공이었죠. 좋아요. 혈관 봉합할게요. 하지만 The patient still needs to wake up to call the surgery a success. 두 사람은 선택에 따른 유시진 대위 명령 불복종으로 보직 해임시키고 영내 구금 대기시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진은 당결! 서대영이 너 나가 있어. 나가 뒤지기 싫으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사고만 안 치면 때마다 진급에 별이란 별은 다 달 놈이 지발목을 지가 잡아? 후회 없습니다. 후회 따윈 1g도 없었죠. 모든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너 그 말 진짜 책임져. 이어서 그 강모현인가 뭔가 하는 정신 나간 의사 어딨나? 제가 강무윤입니다. 그녀는 당당하시네. 병원 잘려도 개업하면 된다 이거지. 시진의 선택이 유시진이 인생은 끝장내놓고 그에게 있어 얼마나 리스크가 큰 행위였는지 알게 됩니다. 10수년 군 경력에 출세길은 이미 날려먹었고 VIP 안 깨어나면 남은 인생까지 시원하게 날리는 거고 의사 선생 그 합리적 선택 덕에 그 길로 모여는 시진을 찾아가죠. 나 면회 온 겁니까? 미안해요. 강 선생 사과할 일한 거 없는데. 환자가 아직 안 깨어나요. 그녀가 사과를 건네자 오히려 그는 이 남자 저 남자 너무 걱정하는 남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해프게 굴지 말고 강 선생은 이 시간 이후 내 걱정만 합니다. 농담을 건네며 모연을 위로해줍니다. 오늘 아주 용감했어요. 이에 그녀는 압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시간 다 됐나 봐요. 그 대신 우르크 필수템인 모기향을 선물하며 그에게 마음을 전하는데 이거요.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가볼게요. 그녀는 몰랐죠. 마침 딱 필요했던 건데. 유시진이 갇혀있는 비품 창고에는 모기향이 58,000개나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시진은 마냥 좋습니다. 그녀가 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모기향이었기 때문이죠. 잠시 후 다행히도 아랍 VIP가 깨어나고 이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하고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다행이네. 동시에 서대영은 한국으로의 전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를 보기 위해 우르크로 전출 온 명주와 마주치죠. 내가 찾던 딱 그 사람이네. 근데 여기 있으면 난 어떡하지? 또 도망가십니까? 또 도망가냐고 물었습니다. 상사 서대영 본국 복귀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에게 명 받았습니다. 작전상 후퇴라고 말해. 기다리라고 말해. 무슨 수를 쓰는 다시 오겠다고 말해. 그녀는 매달려 보지만 모기가 많습니다. 더워도 꼭 전투복 입으십시오. 무뚝뚝한 모스키토 안부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지만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떠나는 와중에 여진은 또 주는 서상사. 시간만이 이건 뭔데? 뭘 어쩌라는 건데? 알고 보니 완전 선수였죠. 도연아, 왜 만져? 만졌으면 책임져 이 자식아. 그래 이 자식아. 이런 나보면 행복할 수 없다며. 딴 여자 잘도 배려하면서 왜 나한테 그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게 왜 궁금합니까? 복수에도 수준과 강도라는 게 있지 말입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결혼식 깽판 치면 별로 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는 사실 미련이 남아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려하러 가는 겁니까? 축복을 하러 온 것이었죠. 여긴 어떻게? 어떤 놈이랑 결혼하는지 궁금해서 들어오면서 봤다. 어떤 놈이지. 설마 인사한 건 아니지? 나가다 할 수도 있고. 오빠 그건 짜잔. 처음 뵙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누구?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이 남자 놓쳐줘서. 서준사님 여자친구입니다. 구여친 윤여친 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닥터 윤이라고 하세요. 의사거든요. 진짜 여자친구 맞아? 긴 말 필요 없고 이어서 살면서 네 생각 안 날 것 같다. 이 사람 덕분에. 그녀의 미련과 그러니까 어차피 간 거 마음 졸이지 말고 잘 살아. 불안감을 제로로 만들어주고 결혼 축하한다. 진심이다. 축복을 빌어줍니다. 후회됩니까? 아닙니다. 후련합니다. 전 후회되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린라이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전 일단 임무 완수했으니까 유시진 중이한테 우리 사귄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내가 유시진한테 시집을 안 간다고 했지 언제 아예 시집을 안 간다고 했습니까?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약속대로 나 윤명주 중이야 사귄다. 그 한 문장이 답니다. 둘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근데 왜 우리 둘이 잤다는 소문이 온 부대에 짜는 말입니다. 부대원들 상상력이 뛰어나서? 서중사 재밌습니까? 재미없진 않습니다. 그의 겨울. 이게 지금 남의 일입니까? 어떻게 남자들은 사귄다가 잔다가 동급입니까? 그게 남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면 자는 겁니다. 이 새끼 뭐야? 지는 겁니다. 자는 겁니다. 실수입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남자들 머릿속은 온통 자는 겁니까? 이러니 이건 내가 무조건 자는 싸움 지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의 봄. 이기지 못해도 비기는 전술은 압니다. 뭡니까 그게? 소문을 사실로 만들면 됩니다. 서서히 소문을 사실로 만들 둘의 사랑이 꽃피었던 것이었죠. 한편 시즈는 VIP가 의식을 되찾음으로써 구금에서 풀려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강모연과 왜 그냥 갑니까? 나보러 온 거 아닙니까? 나중에요. 식사하세요. 아니요. 지금 봅시다. 핑크빛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마웠어요. 믿어줘서. 많이 무서웠죠? 솔직히 좀... 네. 대인님도 무서웠죠. 나한텐 비교적 익숙한 상황이라. 시즌이 가오 좀 잡아보려던 그때 VIP의 호출이 이어지고 만수르는 감사 인사와 함께 카드를 하나 내미는데 It's not just any business card. This card will save you in about any situation, anywhere there are Arabs. 바로 아랍권 항정 프리패스권이었죠. 한 장만 줘봐요. 확인해보게. 그런데 I will drive. I will take the car for the day. 이걸 겨우 쏙하해버립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와, 나 이렇게 생각 없는 남자인 줄 몰랐네.
야망 없어요? 앞으로 2시간 동안은 강 선생이랑 데이트할 겁니다. 오직 모연과의 데이트를 위해서였죠. 그렇게 오일머니와 난 맞바꾼 뭐 두 사람의 했지? 귀중한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근데 의대인님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더 잘생겨졌는데 티가 안 나나 봅니다. 농담은 여전해요. 강 선생 웃는 건 더 예뻐져. 다음날 아침부터 흐뭇해하던 모연은 저기요! 시진이 안 보이는 걸 캐치하고 그에 대해 물어보는데 유대인님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어요? 본진가였습니다. 징계위 열린 날이라. 징계요? 무슨... 여지껏 그가 징계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던 터라 이 명령 위반죄는 군법대로라면 징역입니다. 다 하지 말라는 수를 죽어도 하겠다고 우기신 분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더욱 당황스러웠죠. 한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다. 시진은 감봉 3개월과 소령진급 누락이라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른 막사에선 이 책임을 왜 다 유시진 대인님께 묻냐고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왜 없나? 군인이 명령에 불복종했는데. 모연이 파국중령에게 찾아와 한참 따지고 있는 중이었죠. 군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엄격하다는 군법을 어겼기에 오히려 그녀의 행동은 시진을 더욱 난처하게 만듭니다. 잠시 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늘 그녀에게 부드럽던 시진이 그러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처음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죠. 나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여자 하나 구하자고 그런 줄 압니까? 한국에서 처음 만난 날 내 몸에 있던 총상 기억합니까? 특전사 소대장으로 첫 부임하던 날 한 선배가 그럽니다. 군인은 늘상 수의를 입고 산다. 이름 모를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죽어갈 때 그 자리가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된다. 군복은 그만한 각오로 입어야 한다. 그만한 각오로 군복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라. 안 그럴 이유가 없다. 난 그 선배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그 총상, 그때 입은 총상입니다. 크든 작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엔 전우들의 명예와 영광과 사명감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결정을 한 거고 내 결정에 후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법을 어긴 사실이 무마될 순 없습니다.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준과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을 말하던 시진은 군 문제는 군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강 선생은 좀 서투른 표현 방식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모연의 마지막 말도 내 걱정이 당신 일에 끼어들어 정말 미안하네요. 그에게 상처를 주죠. 그날 저녁 씁쓸한 하루를 보낸 시진이 술 한 잔으로 달래보려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니 모연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 좀 마시려고요. 근데 왜 그냥 가요? 마시고 가지. 작가가 다시 선사해준 이 천재위로의 기회를 혼자 있고 싶으신 것 같아서요. 아니요, 절대 놓칠 리가 없는 같이 있고 싶습니다. 돌직구 세계 챔피언 시진자였죠. 나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지 말고 와요. 이쪽으로. 어색한 기류는 곧 물 대신 와인은 어때요? 마시고 죽어보자고. 알코올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 동시에 파병 군인은 술 못 마십니다. 마시려고 꺼낸 거 아니었어요? 아깐 그랬는데 지금은 목격자가 생겨서 망했습니다. 소원했던 감정들도 아까는 못 모르고 나대서 미안해요. 사과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 걸로 합시다. 정복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 옷 입고 징계받고 온 사람한테 할 소린 아니지만. 이게 정복인 건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여자도 제복 판타지 있어요. 내가 군인이 된 이유죠. 이어서 맛있습니까? 좀. 술 좋아해요? 그들의 판타지와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그들의 사랑이 방법이 없진 않죠.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지무비 KBS 레전드 드라마 시리즈 태양의 후예, 지난번 1, 2화 소개에 이어 오늘은 3, 4회의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유시진과 강모현의 본격적인 러브스토리와 거대한 음모의 전초전이 시작되며 본격적 전개에 시동을 거는 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내용인 태양의 후예 5, 6화도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하도록 하겠고요. 이전 이야기인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뒷이야기를 더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KBS 드라마 클래식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태양의 후예를 비롯한 KBS 모든 클래식 드라마들을 전회차 풀버전으로
최고로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목숨 봐라.